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12월인데 지난주에는 분명히 추웠는데 이번 주는 상당히 또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네요. 다음 주에 얼마나 또 추우려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날씨는 날씨, 그리고 시장이니까 시장은 저와 함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 있는지. 벌써 12월 중순이에요. 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해갈 수 있도록 12월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보시죠.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FOMC 회의가 있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이 있고요. 여기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 경제 전망도 있습니다. 내년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기준금리 레벨이 어느 정도 선에서 찍힐 거냐에 대한 그 점도표 내용이 되겠죠. 네, 지난 9월에는 서프라이즈였고,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였죠. 그리고 12월에는 어떤 내용을 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전망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EIA, 즉 미국 에너지 정보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에너지 기구 그리고 오펙 이런 데서 원유 시장과 관련한 보고서를 낼 예정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관련한 내용이 될 텐데,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유가가 최근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하회했죠. WTI 기준으로 보면.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원유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각각의 기관들이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도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할 게 많네요. 그리고 연준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ECB와 그리고 영국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뭐 지금은 전체적으로 동결에 대한 기대가 꽤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각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주요 지수별 정기 변경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4일이 끝나니까 15일 날 반영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 18일 날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이제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표들 중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각각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 좀 더 뎁스 있게 가보도록 하시죠. 자, Everything Rally 장난 아니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자산군별로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주식이냐 채권이냐 뭐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현금성 자산까지도 보면 다 올랐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골디락스 연착륙 또는 긴축으로의 완화라든지, 여기에 최근에 들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상당히 강하게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올해 이 에브리띵 랠리가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연초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올해 중반에 한 번 있었죠. 이럴 때도 보면 어떻게 골디락스나 연착륙에 대한 기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어김없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제가 월스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오케이, 이런 랠리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고금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20년, 21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0%대였었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가 상단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7%대예요. 지금 5주 연속 내려왔지만 해도 7%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20%를 훌쩍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압박 또는 압력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지 적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증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 뭐죠? 모든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증시에도 실제로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문에 의해서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팩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팩트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팩트들이 나올 때도 이런 상승의 움직임이 담보가 될지는 저는 솔직히 퀘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내러티브가 뭐냐면 금리 인하예요. 지난주 월스파 주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였잖아요. 지금 보시면 노동시장이 빠르게 좀 냉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지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또는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확인은 했지만 노동부 보고서는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나올 예정인데, 경제활동 인구가 일단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건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고용은 줄어들고 있고 실업은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내 시장, 노동시장의 파워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요 고용에서 실업자 수 월간 변동을 빼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도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만약에 지금 실업률이 3.9%인데 실업률이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니애폴리스 연은에서 최근에 낸 보고서, 이게 12월 1일자에 나왔어요. 12월 1일자에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보면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 버전으로 보시는 분들은 컨트롤 누르고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노동시장의 공급 간의 상관관계를 보인 거거든요. 상관관계는 이제 보인 건데, 이 노동시장의 수요는 빈 일자리 수예요. 빈 일자리율을 가지고 따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잡 오프닝스라고 하는 채용 공고 건수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노동 공급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 간의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팬데믹 영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팬데믹 영향을 계절적으로 조정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정 전, 조정 후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어떤 부분을 나타내냐면, 참고로 지난주에 채용 공고 수가 873만 건을 기록을 했어요. 그전에는 계속 900만 건대, 그전에는 1000만 건대여서, 그러니까 이게 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빈 일자리, 노동 수요라고 하고 있는 이 빈 일자리가 동일한 크기대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팬데믹, 그러니까 조정 전 지표상으로 보면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감안한 조정 지표로 보면 동일하게 떨어졌을 때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실업률이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채용 공고가 감소함에 따라서 실업률이 늘어나는 폭이 어떻게 보면 더 크다, 민감도가 꽤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치가, 그래서 지금 873만 건의 이 채용 공고가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모습들, 팬데믹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600만 건이었거든요. 만약 이 600만 건 수준으로만 회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실업률은 자연스럽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률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의 구조상에서 노동시장에 가장 뒤늦게 반영되는 후행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한번 방향 틀기가 어렵지, 한번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그대로 가려고 하는 관성과 그 속도가 더 빠르게 붙는 가속도가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꽤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냉각이 되는 거냐, 그래서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진짜 둔화가 돼서 하드 랜딩으로 가는 거냐, 그 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는 게 바로 고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인사이트가 될 만한 자료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보면 이 노동시장에 선행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 지수예요. 그래서 실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게 경기 선행 지수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괴리가 또 많이 벌어져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 지수와 이거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한 10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직업 구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뭐 이런 것들 또는 저희가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노동시장의 핵심 지표들이 반영이 된 선행 지표인데 이게 지금 2020년 중반부터 22년 3월부터 해서 쭉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용시장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약간의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고 과거의 흐름상으로 보면 어땠어요? 항상 고용 동향 지수가 먼저 꺾이고 나서 시차를 두고 비농업 취업자 수도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비농업 취업자 수가 꺾이면 여기에 덩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실업률의 방향성이 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면 하방보다는 상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재 시점 그리고 올해 이제 12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까지 보면 어때요?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개최될 예정인 FOMC까지 보면 일단 동결에 대해서는 100%씩 프라이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빠르면 3월부터 또는 6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내년에 총 4차례 4회 100bp 이렇게 내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5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5.1% 올해 말에 5.6%니까 잘 해야 내년에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연준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요 레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내려온 폭이 상대적으로 크냐 적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 시장에서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뭐 물가가 계속해서 디스인플레이의 모습을 보이고 노동시장이라든지 또는 소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상에서 보면 약간 냉각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니까 이런 우려들이 실제로는 어떤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긴축을 못해. 네, 긴축을 못해. 그리고 계속해서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방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 라고 하는 하이어 for 롱거에 대한 그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기채 중심의 수익률들이 하락하면서 실제 국내에서는 TLT ETF라든지 뭐 또는 3배짜리 TMF 등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최근에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보면 일단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가격 반영 자체도 보면 약간은 과도한 가격 반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또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기와 장기적인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꽤 중요한 물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어떠냐? 그럼 유가가 지금 계속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수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공급은 꽤 많아요. 라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가 이렇게 감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최근에 오펙 플러스 내에서 약간의 내부 분열이
인가요? 네. 그런 얘기도 있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이익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취해질 경우에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자발적인 감산 규모를 더 늘렸고 기한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최근에 계속 들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10월 달에 하락폭이 컸던 이유, 10월, 11월에 걸쳐서 하락폭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글로벌 전체적으로 풀려인 원유가 꽤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원유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었고 미국은 더 늘리는 이런 모습들에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하락하죠. 그러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가솔린 가격과 미국 소비자들 간의 소비 심리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거의 역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좋아진다는 말은 가솔린 가격이 내려온다라는 건데, 소비 심리가 반등이 나올 건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심리가 반등이 나올 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약간 이게 계속 하향 안정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일단 경기 냉각과 관련한 부분들 좀 말씀드려보면, 지난주에 미국의 공장 주문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었고요.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공장에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당연히 공장을 더 빨리빨리 돌리고 회전율을 높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제조 PMI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계속해서 둔화하는 모습들을 동반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여름 6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까지 내려와 있고, 반면에 유로존은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유로존 내 경기 기대 지수라든지 또는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보면 증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증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런 글로벌 긴축 우려에 대한 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채 수익률 같은 부분도 급락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증시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예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다. 아무튼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조업 같은, 앞에서 보시긴 하겠지만 제조업은 13개월 연속 위축이에요. 근데 서비스는 11개월 연속 확장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상품이라고 보고, 서비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서비스 물가로 본다라고 하면 상품 물가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비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이건 애틀란타 연구원에서 추적하는 핵심 상품 물가와 핵심 서비스 물가를 최근 3개월치를 연유로 한 겁니다. 그런데 상품 물가 같은 경우는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너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는 4.9%까지 찍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요 물가 지표들,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나 PCE 물가들이 기준금리가 5.5%인데 반해서 지금 이 지표들은 전부 다 3%대에 있거든요. 3%대에 있는데 지금 요 핵심 서비스 물가가 5%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상반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 기사인데 여기에 똑같이 이제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특히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라오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되게 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생활비 스퀴즈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다 올랐어요. 그쵸? 네, 다 올랐다. 안 오른 게 없다. 가장 적게 오른 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 가전. 이건 이제 상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구재 쪽으로 들어가겠죠?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게 올랐다. 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같은 경우가 처음에 4.9%가 나왔고 지금 5.2%까지 상향 조정이 됐죠. 그리고 이 중에
거의 한 60% 정도는 소비에서 발생이 됐었죠. 소비가 기여를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 고점이 2.2%까지 갔다가 지금 1.2%를 기록했다가 현재 1.3%를 보이고 있거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기업들, 민간 재고단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투자도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소비와 관련한 부분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소매 판매와 관련한 데이터가 꽤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인데 11월까지는 이렇게 보면 전월 대비 전년 대비로 보면 계속해서 물가가 완화하는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진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후레이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이 지표를 볼 수도 있어요. 12월 달에는 전월 대비로 0.4%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이거죠. 11월과 12월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유가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유가, 에너지가 아닌 나머지 부분들이겠죠? 식품이나 나머지 이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인데 특히 임대료나 주거비에 관련한 부분들이 전년 대비로는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그 기저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월 대비로는 계속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물가가 다시금 재반동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보였던 이 수익률 하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제한될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빨리 달려왔는데 정리를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Rally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11월 달만 놓고 보면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산군이 상승을 했다. 근데 뭐 이 원자재도 결국엔 유가에 영향이 컸겠죠. 지금 노동시장이 냉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시차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시장은 약간 항공모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공모함이 한번 방향을 틀기는 어렵지만 한번 방향을 틀기 시작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과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시장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네, 물리학에서 쓰이는 이 모든 운동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책,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든지 우려를 크게 떨어뜨려 주면서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증시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최근 시점에서는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수익률은 하락은 하지만 달러의 가치는 그대로이거나 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점차 경기 쪽으로 시프트하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0월 물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증가 가능성도 있지만 12월 재반등 우려와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5%에 육박하는 끈적한 핵심 서비스 물가가 문제가 될 여지가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이어 포 롱거를 FOMC에서 더 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4차례, 5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네,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